8월 22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한성에서 한 장의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에는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오늘의 이야기는 한일병합조약입니다. 1910년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일본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07년에는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까지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은 마침내 대한제국을 완전히 병합하려 했습니다. 1910년 5월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새로운 통감으로 임명됩니다. 7월 한성에 도착한 그는 대한제국 병합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8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이완용에게 병합조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완용 내각은 이를 논의했고 8월 18일 내각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조약 체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각지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한성으로 집결했고 혹시 모를 저항에 대비한 군사적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에서는 어전회의가 열렸고 순종은 이완용을 조약 체결을 위한 정권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 관저에서 조약에 서명합니다. 그날 체결된 조약의 원본에는 이완용과 데라우치의 이름과 서명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제1조와 제2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1조는 대한제국 황제가 대한제국 전체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고 규정했고 제2조에서는 일본 황제가 이를 받아들여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약은 8월 22일에 체결된 뒤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저항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고 집회를 통제하는 등 저항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과 일본의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됩니다. 조약 제8조에 따라 조약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이 공식화됩니다.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는 사라지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일본은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으며 10월 1일부터 새로운 통치기관의 관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국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저항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병을 비롯한 항일투쟁과 독립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국권 피탈은 독립운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박탈된 사건으로 흔히 경술국치 또는 국권 피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조약 체결 당시 한성에 일본군과 헌병이 배치되고 강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었고 한반도에는 36년에 걸친 식민 지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